예, 증시 전망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삼성전자,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빅테크 실적이 나오면서 관련된 재료의 시장이 좀 출렁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이번 주는 미국의 대선, FOMC로 이어지는 그런 일정이 있어서 시장의 변동성이 기본적으로 좀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양상이 될 것 같습니다. 수급에서 외국인들이 코스피 계속 매도하면서 쉽게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지고 있고, 예탁금도 줄고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개인 고객 예탁금이 줄고 있는 가운데 양도세 관련된 매도가 또 전통적으로 연말되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증시 수급은 뭐 광범위한 상승보다는 좀 종목별 차별화, 등락폭이 좀 차이가 큰 그런 어떤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료들을 정리해 보면 주요국 증시 보면 지난주에 딱히 올라갔다 싶은 나라 별로 없죠. 올라가 봐야 코스닥 0.2, 인도, 일본이 0.4, 그러니까 거의 제자리라고 봐야 되고, 대체로 지난주에는 좀 미국 금리가 좀 올라가면서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종목으로는 미국에서 보면 딱히 올라간 종목 없잖아요. 아마존, 알파벳 이런 종목군들이 실적 이후에 좀 반응한 거 외에는 보시다시피 대체로 다 하락한 종목이 일방적으로 많은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코스닥에서 반도체,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하고 나서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개하면서 반도체가 상대적으로 강한 그런 모습을 보였고, 게임주가 지난주 주 후반에 올라간 게 특징이었고요. 근데 어쨌든 코스닥은 지난주에 일부 대형 제약주들이 약해서 그렇지, 제약주에 나와서 다른 종목군으로 좀 분산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가 모처럼 올라갔는데, 이게 이제 일종의 시소 게임이 계속 벌어지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 쪽으로 시소가 가면서 나머지 전체, 이게 삼성전자 하나, 나머지 시가총액 합, 이게 좀 비슷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가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삼성전자의 반대 시소, 이런 종목군들이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종목들, 지금 미국은 빅테크 부진한 가운데 아마존과 알파벳이 선전했고, 코스닥에서는 반도체 소부장, 게임주가 상대적으로 강했고, 코스피는 삼성전자 올라가고 대형주는 변동성 있고, 그러니까 이런 구도를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좀 불안한 건 미국의 국채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를 좀 자극하는 요인은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승리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가 있는 것 같고, 미국의 경제 지표가 잘 나오고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금리가 지금 4.3%, 4.4%, 제가 저 차트가 조금 잘못된 거 나왔는데 4.4% 정도까지 근처까지 올라간 상태라서, 이번 주에 만약에 4.4를 넘어가게 되면 증시에 한 차례 충격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미국 연준 앞두고 있는, FOMC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또 금리도 생각을 해보면 주말에 미국의 고용지표가 완전히 쇼크로 나왔잖아요. 한 10만 나왔을 거야. 지난달 대비 절반 정도 나왔겠지 했는데 절반이 아니라 20분의 1 가까이 줄어들어 버렸거든요. 근데 이게 아마 허리케인하고 보잉 파업 여파로 해석이 되죠. 이제 이거 설문에 대해서 응답해 주세요라고 보냈는데 1차 응답률이 절반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조사하는 기간에 출근 못하면 실업 처리가 되는데, 그 기간에 하필이면 태풍이 겹쳐 있었던 시기라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다음 달 발표될 때는 12,000명에서 아마 10만 명 정도까지는 상향 조정될 거로 예상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고용지표가 저렇게 나왔기 때문에 11월에 연준이 금리는 당연히 내릴 거라고 봐야 돼서 국채금리가 마냥 올라가기에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는 금요일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조업 지표가 더 신경이 쓰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조업 지수가 지난달에 살짝 올라갔을 것이다, 시장에서는 그렇게 전망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나왔어요. 근데 제가 제조업 지수가 왜 중요하다라고 보냐면, 지금 이게 보고 계신 차트가 ISM 제조업 지수하고 우리나라 수출 관련된 종목, 그러니까 기술주들 동향 차트, 이건데 대체로 좀 방향이 비슷해요. 방향이 좀 비싸게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저게 내려간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기술주 관련된 섹터에 방향도 내려간다는 의미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좀 재밌는 통계가,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내리면 2달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 제조업 지수가 튕겨서 올라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9월에 금리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10월과 11월은 그렇다고 치면 이제 다음 달에 발표되는 데이터에서는 제조업 지표가 돌아설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가 다음 달에 결론이 날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나라 수출 데이터하고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니까 이걸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어쨌든 지난달 데이터에서 신규 주문은 늘었거든요.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쁘지는 않은 데이터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총괄해서 보면 총 정리해 보면 긍정적인 건 이거 긍정적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빅테크 실적이 마무리가 되고 또 이번 주에 대선 FOMC 일정도 종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거슬리던 어떤 일정들이 마무리가 된다라는 거는 이게 긍정적인 재료라기보다 어쨌든 거슬리는 재료 지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연말에 코스닥, 코스피는 배당 관련된 매수가 유입돼요. 그러니까 금융투자 중심으로 배당 관련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고 그리고 특히 삼성전자가 어쨌든 지난주에 플러스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긍정적이고 반면에 이제 어쨌든 대선 일정이 있는 주간이니까 특히 금리가 뭐 트럼프가 이기면 어쩌지라는 것에 금리가 올라가는 점, 그다음에 이란과 북한이 미국 대선 전후에서 뭔가 좀 일을 벌일 것 같다라는 점, 그다음에 코스닥은 이제 양도세 관련된 매도 물량이 나온다라는 점, 그리고 빅테크 실적 발표하고 시장에서는 좀 안 좋은 반응하는 경우가 조금 더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혹시 투자자들이 증시에 대한 자신감을 잃은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걱정을 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겹치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좀 겹치는 주간이 돼서 좀 한쪽 방향으로 쭉쭉 가기에는 좀 애매한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당장 이제 중요한 건 미국의 대선인데, 대선에서 보면 그 지지율은 되게 비슷해요. 예, 지지율 보면 지금 거의 비슷한 상황인데, 이게 이제 배팅을 보면, 누가 이긴다라고 해서 이제 배팅하는 건데, 트럼프가 이긴다라는 쪽에 배팅하는데, 최근에 그래프 보면은 해리스가 올라오고 트럼프가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막 트럼프가 뭐 대선 불복을 시사하는 뭐 부정선거다 뭐 이런 언급도 막 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혹시 그냥 지지층 결집을 위한 건지 아니면 뭔가 위기의식을 느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약간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갑자기 트럼프 일변도로 가는 게 좀 흔들리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미국 대선은 한쪽에 일방적으로 된다고 장담 못해요.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좀 결과 봐야 되는 건데. 근데 어쨌든 과거 미국 대선 이후에 어떤 동향을 봤을 때는 증시 흐름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 예, 근데 그렇게 이제 나쁘진 않았다라는 점에서 본다라면 대체로 이게 물론 이제 직후에 빠진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빠진 적도 있긴 한데 평균적으로 보면 미국은 대선이 끝난 다음에는 증시가 올라가는 특히 이제 11월이 미국엔 전통적으로 강한 때라서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시각이 예, 현재까지 조금 더 우세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대선 열리기 전에 12월, 2012년 그때 당시에는 11월, 12월 다 올랐고요. 그 다음에 그 2016년 때는 11월 빠지고 12월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2020년 지난 대선 때는 11월, 12월 다 올랐거든요. 또 통계를 보면 대선 열리는 연말의 특징이 10월은 다 빠졌었어요. 예, 10월은 세 번 다 빠졌었고 11월은 두 번 올라가고 한 번 빠지고 12월은 모두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미국 대선을 보면 전 달에는 빠지고 그 다음 달에는 괜찮고 그런 경향을 보인 게 우리나라 증시의 특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수급이 뭐 통계나 마나 외국인들이 저렇게까지 매도를 치고 있어서 사실 쉽지는 않죠. 지난주에 1조 5천억 원 가까이 매도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뭘 팔았나 봤더니 삼성전자 매도가 지난주에 외국인 전체 매도의 3분의 1이 안 돼요. 네, 3분의 1이 안 되는 상태고 하이닉스 팔고 뭐 현대차 팔고 이렇게 하는데 의외의 종목군들이 좀 있죠. 뭐냐면 신한지주, KB금융, 삼성물산, 우리금융주주 공통적으로 만약에 역자면 현대차 포함하면 이게 밸류업 관련된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밸류업을 팔고 매수한 종목을 보면 또 의외로 2차전지,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매수에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제 이런 게 좀 특징적인 외국인들이 좀 다른 그런 모습이었는데 어쨌든 주간으로 볼 때 삼성전자 매도 규모가 4천억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루 평균 1,000억도 안 판 거잖아요. 그래서 좀 매도가 진정됐다. 이거는 좀 다행스러운 그런 대목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어쨌든 보면 월화는 매수하고 수목금은 매도했는데 뭐 팔 때 막 1,000만 주도 팔고 그랬던 거에 비하면 좀 줄어들긴 했죠. 예, 줄어들긴 했는데 줄어들면 뭐예요? 어쨌든 매수를 해줘야지. 이번 주에 좀 계속 추이는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삼성전자가 그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120 월선. 이거는 역사적으로 두 번밖에 안 깼다. 이제 보면. 근데 직전에 뭐 마지막에 이제 금융위기 때 막 이럴 때나 깨지는 거라서, 지금 그 선 근처에서 튕겨서 올라가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제 중요한 자리에서 튕겨 올라갔다라는 게 좀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특징적으로 보면은 금융주, 예, KB금융이 계속 빠졌다가 지난주에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이게 미국의 국채금리가 올라가서 이게 또 어떻게 되는지는 좀 봐야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금융주 쪽이 약간 시소 쪽에서 보면,
수출주가 부진할 때 저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이런 시소 관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차트가 제가 좀 이렇게 나와서 그런데 하여튼 뭐 보이는 것만 대충 보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컴투스가 지난주에 특징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이제 하나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게임주라든가 지난주에 이제 특징이 소부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강하고 그다음에 주중 내내 이제 빠져 있다가 금융주들이 좀 올라오고 이런 것들이 특징이었거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하이닉스가 빠지고 이게 최근에 5거래일 동안 보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하고 완전히 또 반대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또 특징이었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이게 무슨 의미냐면 시장에 돈이 없는 거예요. 시장에 돈이 별로 없어가지고 가는 종목들만 선별적으로 올라가서 이게 계속 시소 관계만 나오고 있는 이런 상태라서 좀 종목 잘못하고 있으면은 굉장히 소외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가운데 그 아파트에다가 이제 GD 컴백까지 나오면서 이제 엔터주들이 좀 올라가는데 엔터주 추세가 은근히 이제 안 죽어요. 그러니까 며칠을 눌렀던 거를 물론 이제 YG 엔터가 좀 튀게 올라가긴 했었는데 그날 좀 엔터주들이 좀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점 대비는 되게 많이 올랐는데 고점 대비 놓고 보면 엄청나게 많이 빠진 종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약간 엄청나게 많이 빠진 종목군들 유난히 그러니까 제가 엄청나게라는 건 반 토막 넘게 빠진 거. 그러니까 그런 3분의 1 토막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 중에서 수급이 현저히 개선된 종목군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리고 외국인 기관이 코스닥에서 뭘 샀나 이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정상적인 시황에서는 그 기관이 코스닥에서 승률이 한 80% 정도 나와요.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빠져버리면서 기관의 승률이 한 40%대 정도로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기관들이 많이 사놓고 주가는 좀 눌려있는 종목군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쭉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업종으로는 보면 좀 그 반도체 쪽하고 2차전지 쪽 이런 것들이 조금 여전히 섞여 있는 그런 모습이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뭐 엔케, 메코프로벤, 메코프로 이렇게 이제 2차전지가 상단에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 외에는 뭐 제약바이오와 뭐 반도체 이렇게 이제 골고루 섞여 있어서 하여튼 이게 종목들별로 좀 다르긴 한데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 수익률 게임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기관들의 수급이 누적되어 있고 평균 매수가 대비 주가가 좀 부진한 종목군들 이런 것들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총정리해서 보면 대선 FOMC로 이어지는 일정은 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시장은 평범하진 않을 것 같다. 이건 좀 어느 정도 각오를 하고 출발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게 최근 들어서 보면 미국 재료가 어떻게 돌아가거나 말거나 올라가든 내려가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시황을 가지고 움직이려고 하는 특성이 있고 그 중심에는 삼성전자가 있거든요.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날에는 다른 종목이 눌려버리고 삼성전자가 눌리면 다른 종목들이 좀 회복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어쨌든 삼성전자는 지금 시점에서 올라가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만약에 120 월선까지 깨버리면 이거 금융위기급의 뭔가 안 좋은 상황이 우리나라에 생기는구나 이런 인식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올라가야 되는데 최근의 특징이 미국에서는 인텔이 강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가 강하고 그러니까 되게 오랫동안 소외받았던 IT주들이 좀 강한 건가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흐름이 그대로 가는지 좀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코스피가 PBR이 0.9배가 안 돼요 지금. 그 0.89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가격 부담은 되게 없는 상태긴 합니다. 지수만 놓고 보면.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좀 돌아섬이 나오게 될지 이것도 PBR 밴드상으로는 조금 시장이 올라갈 만도 하거든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연말 특유의 양도세 관련된 근데 올해 증시가 별로 올라간 것도 없었고 개인들이 적극적으로 돈 짊어지고 들어오는 흔적도 별로 없는 편이라 이전보다는 양도세 관련된 매도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어떤 매도가 좀 나오는지.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상하게 대형 제약주들이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잖아요. 많이 올랐던. 그게 혹시 그런 건가? 그러니까 이런 추정도 좀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코스닥에서 대형주들이 좀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이 좀 두들겨 맞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면 저 매도가 가동이 되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주도주가 뭐가 되느냐. 그러니까 제약, 2차전지, 반도체, 엔터, 게임 이런 등등해서 이제 어떤 게 좀 두각을 나타내는지 요 구도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코스닥이 4개월 이상 하락한 경우가 몇 번 없다. 그리고 이제 5개월 이상 하락한 거는 역대 3번밖에 없었다. 근데 하필이면 그게 2008년, 2002년, 1998년 IMF, IT 버블, 그 다음에 리먼 사태. 큰일 났을 때가
5개월 이상 빠진 거였고, 그 외에는 다 4개월이면 마무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4개월째 빠져서 11월이 이제 5개월로 갈 거냐라는 건데, 그래서 웬만하면 통계적으로는 올라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또 그러면 최근에 2015년 이후에 이제 코스닥 11월, 12월을 제가 또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9번 중에서 11월 같은 경우는 올라간 비율이 훨씬 더 좋았어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4% 정도 올라갔고, 12월 같은 경우도 비율로 보면 올라가는 비율이 조금 더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6번 오르고 3번 빠져서 확률적으로는 67%가 11월에 강했어요. 그래서 좀 비율로 보면 괜찮긴 한데, 또 일단 11월 1일 첫날 이제 맞고 시작해서 요거대로 갈지는 또 그때그때 뭐 이번에 33% 확률로 갈지는 모르죠. 근데 어쨌든 지금 환경상으로는 차별적인 종목 장세는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아서 그러한 종목군들 수급 이쪽에 더 집중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또 자세한 건 제가 또 이번 주 주중에 방송 계속 정리해서 내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예,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